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저희 채널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숨어있는 우량주를 발굴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함께 저평가 종목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21년이 끝이 나는데 내년 22년도에 정말 기대가 되는 업종과 저평가 우량주 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던 페드도 스탠스를 바꾸며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계획도 발표를 하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이어지며 실적에도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식료 업종의 기업들은 비교적 빠르게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후에 다시 원재료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음식료업의 실적 호황기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그래프상에서 음식료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시기로 이 변곡점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율의 구조적인 변화가 곧 음식료 업종의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나가며, 개인적으로는 22년도는 음식료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의 종목 중 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동원 F&B입니다. 동원 F&B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내 대표 참치캔, 동원 참치캔 외에도 양반, 리챔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최근 기사를 보시면 동원 F&B는 지난달에 동원 참치캔의 가격을 평균 6.4% 인상을 했으며, 지난주에는 동원 F&B의 양반죽의 가격을 내년부터 15%대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음식료 업종의 마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과 같이 동원 F&B의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빠르게 단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차후에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 기조로 접어든다면 이익률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기업의 실적은 매출과 이익에 있어서 호황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하에서도 현재 동원 F&B를 비롯한 많은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 대부분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수개월간의 시장의 하락 압력 속에서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동원 F&B의 주요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동원 F&B의 매출 비중은 이렇게 50% 정도가 동원 참치캔, 양반죽, 리챔 등의 일반 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중 약 40%는 비셰프 브랜드 등의 소스류 유통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40%나 차지하는 소스류 유통사업은 자회사인 동원 홈푸드를 통해서 외식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외식 경기 저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 기업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매출 실적을 보시면 먼저 작년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을 비교하면 올해 제품 매출이 더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온라인 매출을 합산해서 보여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사업부를 따로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합산으로 보면 이렇게 올해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계속 성장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원 F&B의 실적에 있어서 제품 수출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동원 F&B의 떡볶이의 신이라는 제품이 올해 연간 판매액이 2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며, 동원 F&B의 관계자는 떡볶이의 신은 론칭 당시부터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세계의 한국인의 입맛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세계의 K푸드 문화를 알리고 확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작은 바람이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등의 K 컨텐츠와 함께
떡볶이와 같은 K푸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차 관심을 받아간다면 동원 F&B와 같은 K푸드 수출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순간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기업의 주가는 어떤 상태인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원 F&B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22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으며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체 이익이 아닌 주식 한 주당 이익인 EPS를 보면 22년도에는 26,612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주가인 194만 4천원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이렇게 7.2배 수준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퍼의 배수를 보고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10배를 기준으로 잡고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동원 F&B의 퍼는 7.2배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퍼를 10배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과거의 시장에서 몇 배의 퍼를 받아왔나를 기준으로 현재 퍼를 보고 판단한다면 조금 더 기업에 맞게끔 주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동원 F&B가 과거에 시장에서 받아왔던 퍼의 추이를 보시면 많게는 19배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15배 정도 수준에서 퍼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적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를 나타내주는 PBR도 보시면 올해는 0.9배에서 내년에는 0.8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과거에 계속해서 PBR 1.3배 이상을 유지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자산 가치와 비교를 해도 현재 주가는 매우 과도하게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안정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흑자를 내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체크하는 일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부채 비율은 135%로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을 보시면 4,000% 이상으로 조금 높은 부채 비율을 충분히 보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부분이 없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난 5월 14일에 최고가인 24만 9천원을 찍고 나서 시장의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 퍼 11배 수준이었고 현재는 22년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가 7배 수준이니 현재 주가는 정말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며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물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차후 물가 안정화에 따른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마진율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하며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22년도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도 현재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주가가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확실히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동원 F&B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차후 원재료 가격 안정화 기조로 접어들 때는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떡볶이의 신 등의 제품들을 앞세워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향후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22년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이렇게 퍼 7배 수준으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며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동원 F&B에 대해 공부한 내용에 대해 흥미가 있으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립호빵으로 유명한 SPC 삼립입니다. 좀 전에 공부를 했던 동원 F&B와 같은 식품 기업으로서 공부의 맥락이 비슷하니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삼립호빵은 올해 3월에 한번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는 것과 같이 3월 삼립의 빵 20여 종의 가격을 약 9% 인상을 했었는데, 또 한 번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빵 22종에 대해서 평균 8.2%의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SPC 삼립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겨울이 오면서 호빵에 대한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죠.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호빵이 생각나서 저녁쯤에 마트에 갔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호빵을 비롯한 삼립의 베이커리 부문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과 함께 SPC 삼립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기업의 가치와 주가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SPC 삼립의 주요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SPC 삼립의 제품을 보시면 베이커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베이커리 부문과 푸드 부문, 그리고 식자재 유통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커리 부분이 전체 매출의 23%, 푸드 부분이 24%, 그리고 나머지가 식자재 유통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식자재 유통업의 경우에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질적인 영향력은 베이커리 부문과 푸드 부문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C 삼립의 원재료 가격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정백, 유지류, 원맥, 계란, 양상추 등 대부분의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SPC 삼립의 제품 가격 인상을 빠르게 두 차례나 단행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수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으로, 앞서 영상 초반에 공부를 했듯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 후 차후에 다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게 된다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마진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 호황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기업의 주가는 어떤 상태인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SPC 삼립은 올해에 앞서 기사에서 보았듯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성장 기조는 제품 가격 인상과 더불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2년도의 한 주당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6,262원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1.37배로 기본적으로 퍼가 10배가 넘기 때문에 이거 주가가 그렇게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SPC 삼립이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던 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32배 정도의 펄을 받아왔던 기업이니만큼 현재 퍼 11배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공포로 인한 추심 악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22년도에 진입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포 요인보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와 차후 원재료 가격 안정화 기조에 따른 마진율 상승에 대한 투심 회복이 점차 시장의 자리를 잡아간다면 22년도에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면도 보시면 SPC 삼립의 경우 부채 비율이 280% 정도로 높은 상황이지만, 작년에 과징금으로 인해 적자를 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며, 유보율 또한 7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SPC 삼립은 지난 6월 4일에 96,00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시장의 하락장과 함께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가가 96,000원까지 갔을 때 퍼가 약 15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22년 주당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11배대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이때도 퍼 15배면 과거에 30배 정도까지도 펄을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었지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11배까지 내려온 것은 과도하게 하락을 하며 너무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SBC 삼립은 올해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실적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발빠른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원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차후 물가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뒤따라 올 수 있으며 현재 퍼 11배 수준의 주가는 과거 평균적으로 30배 정도의 펄을 받았던 기업에 있어서는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22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식료 업종의 두 종목, 동원 F&B와 SBC 삼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